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자 증녀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천부의 왕 견우가 서방 주나라로 다닐 견우의 행위, 증녀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행위가 바로 여행인데,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이 여행의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행이 무엇인지 아주 한자를 통해서 고차원적으로 만들어진 여행이라는 단어에 대한 진짜 의미를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동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그리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헝가리, 루마니아까지 아주 짧은 한 달 좀 넘는 기간에 동유럽을 전부 다 다녀오고 많은 것을 여기서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행이 과연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이제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갔어요. 전철을 타고 갔는데 영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앙역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비엔, 하우프트반호프 이래요. 독일어로 돼 있죠. 오스트리아가 독일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이게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제후들이 힘이 셌죠. 근데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전부 다 중앙 집권 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 중에서 오스트리아에만 왕을 배출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독일어를 사용해요. 독일어 오스트리아가.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쪽에 진짜 그림 같은 집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일본만 깨끗한지 알았는데 동유럽도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스위스 같아요. 스위스. 동유럽이라는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못하지만은 경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명을 딱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빈이라는 뜻이에요. 비엔이죠, 비엔. 독일어니까 제가 독일어를 공부했죠, 고등학교 때. 나 이제 하우프트 반호프. 예? 이게 이 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반. 오스트리아에 이 반을 많이 써요. 반은 지구의 반을 뜻하는 거죠. 반. 그게 이게 하늘나라가 됐어요. H가 하늘. 근데 지구의 반을 뜻하는 거고, 호프라는 건 뭐죠? 그게 독일이 맥주로 유명하죠. 맥주는 뭘로 만듭니까? 보리. 견우는 쌀이고, 증녀는 보리고, 적재면은 밀이라고 했죠. 밀가루면. 그래서 증녀가 보리니까 보리를 만들기 위한 이게 호프가 들어가죠. 호프가 들어가 이제 쓴 맥주가 이제 익어간단 말이죠. 맥주에서 호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은 이 호프라는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호프. 그러니까 이게 역이란 뜻이죠. 역. 자, 이 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자에서 견우가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종착역이 바로 증녀의 나라. 그게 바로 종착역이죠. 중간에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종착역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이고 중간중간 역은 마지막 역, 증녀의 나라의
직녀의 나라가 종착역, 반호프. 그 지구를 반으로 만들었죠. 반으로 쪼갰죠. 그래서 반이 붙는 거고, 호프는 바로 맥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호프가 되죠. 이게 F가 피혈자 견우라고 그랬지. 빠더 할 때도 F가 들어가죠. 이 범호자 호랑이 견우니까 호랑이 견우가 호프를 가지고 직녀를 술로 만든다. 그 성경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다. 물을 가지고 물바다를 만들어서 와인,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독일이니까 뭐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맥주죠, 맥주.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나왔는데, 하우프트가 바로 이게 중요한 뜻이라, 가운데 중자, 중앙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비엔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에 보면은 비엔이라고 나오고 이를 생략을 하면 뭐가 돼요? 빈이 되죠, 빈. 빈이라고도 있고 비엔이라고도 있고 나 견우를 붙이면은 비엔은 직녀니까 맥주 직녀잖아요, 직녀. 근데 여기에다 견우에 나라 할 때 이 나자를 붙이면은 나 견우를 붙이면은 직녀와 견우가 되는 거죠, 비엔나는. 그러니까 이게 W가 U 플러스 U니까 W잖아요, W. U는 견우인데 이거 V로 했죠, V로 읽었죠, V로. W를 V로. 견우의 월드. 직녀가 이제 가져가면 이게 W를 V, 직녀가 가져간다. 그래서 이걸 독일에서는 바로 W를 V로 읽어요, B로 읽어요, B. 비엔 또는 A를 붙이면 비엔나. 그래서 비엔 하우프트 반호프 이게 중앙역이 센트럴 스테이션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제 비엔나 여행을 하면서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기 전에 중앙역에 이제 전철을 타고 도착을 했는데 이런 편말이 있었는데 이게 중앙역인지를 몰랐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중앙역 안에 들어가 보니까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바로 로르시, 그리고 물고기를 그려놨죠. 지금 이쪽 보면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헝가리나 이쪽 보면은 전부 다 루마니아나 이런 데 보면 이 역의 이름이 바로 북쪽에 있으면 노르드를 많이 붙여요.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 부다페스트 그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역 쪽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역의 북쪽이다. 로스를 안 쓰고 노르드를 써요. 노르드. 그게 북이란 뜻이죠. 로스어 같아요. D가 역적 제열견이니까 역적 제열견을 북쪽 극지방까지 몰아서 죽이고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이게 천지창조죠. T가 땅이고 H가 하늘이니까 동양이고 이게 서양이죠. 세계 통일, 천지창조. 그래서 로드나 로스나 같다. 로드 또는 로스 그러죠. 그리고 C를 붙여놨어요. 누구를 봅니까?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이제 직녀를 보는 거죠. 직녀를 보는데 어떻게 하고 봐요? 서방견을 물바다를 만들고 보죠. 물바다. 그래서 이 SE나 SEA가 발음이 같은 거예요. 직녀를 보는데 물바다를 만들고 본다. 어디에서? 서양에서. 누가? A 견우가, 동양 견우가. 서양과 동양이 통일돼 가지고 물바다를 만들고 세계가 통일된 그곳에서 볼견 어진 사람인 견우가 눈목 전시한 직녀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C가 바로 바다니까 양자가 되는 거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할 때, 그래서 인도양 할 때 보면 이 양양자가 아름다울 밑자에도 들어가는데 천재다, 천재. 한자로는 풀어보면, 근데 물바다를 만들고 천재가 됐다. 그게 이게 SEA가 바로 이 양자하고 같은 거죠. 이 양자가 이제 클테가 들어가면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이게 서방 균화라 역적 제열견을 불태워 죽이고, 그때 불태워 죽였는데 누가 죽였죠? 셋째 아들 적재면이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비수, 적재면이 이게 견줄비죠. 하나님 견우의 어깨에 견주어 갖고 누가 잘하냐. 이쪽은 적재면, 또 하나의 비수비는 역적 제을견. 둘이 천지창조 전쟁을 해요. 세계통일 전쟁을 하죠. 근데 적재면이 승리했죠. 그래서 역적 제을견은 이제 죽어갖고 북쪽 북망산천, 이 발음이 안 되네요. 북망산천에 이제 죽어갖고 가는 그곳, 북쪽을 그래서 죽음을 뜻해요. 오행에서, 철학에서 북쪽은 죽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비수비를 갖다가 180도 뒤집어요. 천지가 반대니까 죽었어. 죽으면 이 글자가 나와요. 이게 비수비자를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이건 적재면, 이건 역적 제을견. 적재면한테 죽어갖고 역적 제을견이 죽어서 북망산천에 묻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북녘북자는. 응? 이게 노르디라고 하는 이 어떤 레스토랑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철학을 찾아내는, 응? 이 수준 높은 여행을 해야 이게 진정한 여행에 어떤 깨달음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이게 여행의 참 맛이죠. 단순하게 경치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서양의 엄청난 웅장한 그 건축물들, 엄청난 섬세하고 아름답게 조각된 조각품들, 이런 것도 아름답지만은 이 속에 들어있는 문자를 통해서 이 고차원의 철학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깨달음을 발견했을 때 여행에 참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지구를 반으로 나누어서 동방전부의 왕은 견우, 서방규나라 여왕은 직녀. 이게 바로 뭐예요? 양반할 때 반자죠. 그러니까 이 동반, 견우의 귀족은 동반, 직녀의 나라 귀족은 서반이 되는 거죠. 서반. 이게 동반과 서반을 합쳐갖고 양반이다. 이게 둘양자죠. 두양자. 둘. 둘라는 건 견우와 직녀를 뜻하는 거죠. 둘. 근데 이게 세계를 누가 통일했어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using horse, 적재면, 메시아가 천지를 창조했죠. 그래서 이 두 양자를 살펴보면은 위에는 한일, 하나님, 뚫을 건 바로 천지를 뚫은 땅에서 숫자 1,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한일자와 뚫을 건자가 합쳐지니까 바로 크로스, 십자가, 숫자 10, 크로스, 십자가의 상징, 태양 견우가 되는 거죠. 견우. 그 여기는 동방천부에서 멀경, 먼 서방규나라 서울. 그래서 이게 서양이기 때문에 견우가 세계 통일을 직녀의 나라 이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세계의 서울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서울. 이게 경성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서경이라고 해도 돼요. 서경. 고려의 수도가 서경이었단 말이에요. 서경. 세계의 수도. 그다음에 한양이 바로 이 경성이에요. 경성. 세계의 수도. 동쪽의 수도는 뭐예요? 동경이죠. 일본. 서쪽의 수도는 뭐예요? 이게 경성이잖아요. 경성, 서경. 그 다음에 남쪽의 서경은 남경, 중국의 남경. 북쪽의 수도는 중국의 북경. 동서남북. 세계 역사를 동북아시아에 가져와서 세계 역사를 이제 찢어놨죠. 같은 역사를 일본, 한국, 중국 너희들 자기 역사가 옳다고 서로 싸워라. 그리고 개판 쳐라. 어차피 역사는 다 조작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계 역사가. 그리고 이게 들립자는 뭐예요? 들립자도 사람인이죠. 사람인 견우가 서방규나라 서양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죠. 들립자. 그래서 사람인자에 180도로 뒤집은 글자가 바로 들립자예요. 천지가 반대니까 들립자는 들의 나라 서양이라고 그랬죠. 들이 입
입구에 입은 직녀라고 했어요.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대. 입은 직녀다. 구는 바로 뭐예요? 개구, 제을견이죠. 들입, 직녀의 나라죠. 직녀의 나라에 견우가 들어갔다. 들의 나라에 들어갔다. 들입, 사람 견우가. 그래서 이거의 180도 뒤집어진 글자가 바로 들립자예요. 한자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돼 있는데 서양 놈들이 상형 문자에서 진화했다고 거짓말로 가르쳐갖고 아무도 모르죠 이걸. 근데 사람 견우만 들어갔나요? 견우와 적재면이 같이 들어갔죠. 한 명은 견우, 또 한 명은 적재면. 동방천부에서 먼 서울, 서방 규나라 서울에 하나님 견우가 그 나라에서 천지를 뚫은 땅에서, 뚫을 꼰 땅에서 진리를 세우다. 한자 사전에 세우다고 나와 있죠. 뚫을 꼰자가 진리를 세운 숫자 1 하나님 견우와 적재면이 들어갔다. 서방 규나라에. 그게 두이다. 하나는 한일자는 견우, 두이자는 직녀. 견우가 문자를 만들었을 때 딱 2명만 있다. 견우와 직녀만 있다. 그럼 한일은 견우, 두이는 직녀. 이게 지구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견우는 가시고 견우의 아내 직녀는 가데스가 되는 거죠. 그게 두이의 의미죠. 두이의. 근데 이 두이의 의미를 아는 사람 있어요? 문자 역사의 연구원을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문자 역사의 연구원은 하나님 견우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한자와 한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문자 역사 연구원 말고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 말든 문자 역사 연구원만의 학문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양반이 2명의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적재면 천지를 창조하고 딱 반으로 나눴잖아요. 반으로. 그렇죠? 이 양자가 바로 변양자하고 같은 거죠. 두 양자가. 그래서 볕이 더 커지면 태양이 되니까. 그러니까 볕의 근본은 태양이죠. 태양에서 지구에 볕을 보내주면, 햇빛을 보내주면 지구가 그때 밝아지니까. 그래서 태양을 갖다가 견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고차원적인 철학을 무시하고 하나님 태양신 견우를 사탄이다, 악마다, 서양을 정복하고 다 죽여버리고 노예로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성경 바이블, 유태인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죠. 자기 조상을 노예의 역사로 기록한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진실이니까. 근데 그걸 밝히지 않고 있죠. 유태인들이 지들만 알고. 근데 문자 역사 연구원 한자를 통해서 유태인이 알려주지 않아도 한자를 통해서 하늘의 영감을 받아갖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행의 의미를 깨달아 버렸죠. 여행이 천지창조 전쟁이었구나. 아무도 모르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은 한자를 과학적으로 풀어서 정확하게 여행이 바로 올림픽 경기고, 올림픽 경기가 천지창조 세계통일 전쟁이다. 딱 정의를 해버렸죠. 그래서 유람이라고 하는 건 노는 거예요. 노는 게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뭐 하기 위해서? 직녀를 보기 위해서. 볼람. 볼견자도 있죠. 볼견. 견우가 본다. 볼견. 그리고 여기에 신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자가 없던 시대에 문자를 창조해서 딱 지구상에 2명만 있다. 견우와 직녀만 있다. 그때 견우가 군. 직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한자를 정확히 알아야, 한자를 정확히 알아야 한자가 한글만큼 쉬워져. 한자를 모르니까 엉터리로 세뇌시켜놨으니까 한자는 너무 어려워. 일본 사람들도 한글은 쉬운데
일본 글자도 보세요. 가다카나 히라카나에다가 한자를 섞어놨죠. 그게 어렵죠. 한자가 들어있으니까. 중국 애들은 전부 다 한자니까 어렵고, 에? 그게 한자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으면 이렇게 쉬운 글자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의문자, 뜻을 가진 문자는 한자밖에 없어요. 한자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 소리 글자란 말이에요. 표음문자. 뜻이 없어, 뜻이.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한자를, 한글에서는 한글만 찬양하고, 하나님 견우가 만든 이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회복하는 순간, 이 한반도의 한민족이 전 세계를, 물질적으로, 무력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문화로, 문명으로, 고차원으로 된 정신 문명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민족의 정체성을 알려면 한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신하시는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가 어땠을 때? 여기 있죠? 그물망. 그물에 걸려서 망했을 때. 그래서 이게 그물망에서 이렇게 회복하면은 이게 눈목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그물망자가 제가 태국을 갔을 때 엄청난 부처의 상이 있었는데 와불상이 있죠. 와불. 그 와불이 누워있는 부처가 바로 직녀예요. 직녀. 이 글자가 같단 말이에요. 그물망자가 와불이에요. 와불. 그래갖고 이제 누워있는 부처가 이제 똑바로 서면 눈목자예요. 눈목. 이 불교 하시는 분들도 철학이다. 불교는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한자 속에 숨어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부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자를 모르는데 한자 속에 부처님이 있는데 동양의 신이나 서양의 신이나 다 똑같은 신이라니까요. 불교의 신이 왜 없어요? 불교에 나무아비타불이 그게 견우직녀인데, 써낸 가신데, 써낸 문인데, 태양신이고 달신인데, 엉터리 지금 불교 신학을 만들어갖고 한자를 정확히 알면 불교의 철학도 그냥 아주 쉽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비친 별, 한일,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면 한일, 두위의 나라에서 직녀가 그물에 갇혀서 망했다. 근데 그 망한 직녀를 본다. 볼견. 견우가 본다. 볼견. 이게 바로 이게 신하죠. 신하. 직녀가. 이게 유람의 람의 음이란 말이에요. 남. 유람의 뜻도 몰라요. 뜻도. 한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물망자가 바로 태양신나, 그물나, 벌릴나, 천지창조 일을 벌리는 새로운 태양신나, 동일신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하이의 기역, 견우, 한일자, 견우, 이게 바로 이게 태양신 견우잖아요. 견우가 물바다를 만든 그곳. 직녀가 이제 여왕에서 계집종 노예로 망했던 곳, 역적 제얼기현이 제을에서 적재면한테 불타 죽어서 망했던 곳, 그곳이 바로 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실과 날실로, 실의 나라니까 여기 실사 있죠. 태양신나에 실의 나라니까 시실과 날실로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설계한다. 금수강산으로 설계한다. 그래서 그물이 바로 영어의 네트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너죠. 이게 너, 직녀죠. 애니, 니은 직녀잖아요. 서양에 있는 직녀, 너. 이게 땅의 나라죠. 땅. 견우의 나라는 H, 하늘의 나라고. 서양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네트, 그물, 세계를 설계했다. 시실과 날실로. 그게 바로 천지창조다. 제너시스다. 천지창조하는 작업이 바로 네트워크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통신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천지창조의 어떤 철학을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어디에서 천지창조했습니까? 신라에서 했죠. 신라, 실의 나라, 서방 규나라에서.
동방천부에서 멀경, 먼 서울, 서방규나라 서울에서 직녀가 망한데, 역적 제얼기는 죽어서 망한데, 그게 풀의 나라고 구결자하, 제얼기을 죽인 하나님, 견우가 초두머리초, 풀의 나라의 머리가 된 그곳에서, 그게 바로 신라, 실의 나라. 그물망 다 풀었죠? 과학적으로. 제 논리가, 제 이야기가 논리적이지 않으면은 한자가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자 역사연구원이 정의한 어떤 디파인한 A, B, C, D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기연, 해, 달, 까치, 까마귀라고 하는 이 공식에 적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역사가 한자를 통해서 그냥 풀어진다. 문자 역사연구원이 여행하러 다니는 나라에 있는 모든 문자를 그 나라 사람들도 모르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빈에 사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문자 역사연구원이 가서 1초도 안 걸려요. 푸는데 한자를 딱 적용하니까.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 문명을 전파했기 때문에 한자만 나르면은 전 세계 언어가 그냥 풀린다. 그래서 이 미트, 제가 오스트리아를 가기 전에 크로아티아를 갔는데, 크로아티아의 레스토랑 앞에 미트라고 하는 걸 딱 해놓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글자를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깨달았죠. 이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글자를, 간판을. EAT, 먹다는 거예요. 먹다. 이가 서양이고, 이게 동양이고, 세계통일. 어디에서? 땅의 나라, 땅지의 나라. 서방 규나라 땅의 나라에서 견우가 그 나라를 먹다, 정복하다. 그리고 미음은 M 플러스 N. 지구상에 딱 둘만 있다. 견우의 나라, 직녀의 나라. 10천간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0개의 나라로 만든다. 그럼 N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N. 근데 음양으로 견우와 직녀가 대표하니까 이게 M이 드는 거예요. M. 그래서 M이 바로 입구. 이 큰 입구가 나라 국자, 지구를 뜻한다. 지구. 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서방 규나라를 먹고, 서방 규나라 땅에서 서양과 동양이 세계 통일을 됐죠. 이게 미트라는 거예요. 이게 미트가 고기잖아요. 고기 육자, 한자로 얘기하면. 이게 고는 높을 고 견우죠. 견우의 몸기. 견우의 몸이 뭐예요? 홀리 바디. 이게 템플이잖아요. 템플, 홀리 템플. 교회죠. 처치죠. 교회잖아요. 캐시드럴 처치.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 로만 캐톨릭 또는 오소독스 처치. 이게 지금 교회가 하나님 견우의 몸이고, 하나님 견우의 몸이 확장하니까 지구가 되고, 지구를 확장하니까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집이라고 했잖아요. 견우의 집. 소우, 견우의 집, 지부. 주님 견우의 집, 집주. 집이라고 했죠? 견우가 사는 집을 갖다 우주라고 한 거예요. 우주. 견우가 사는 집이 궁궐이고, 교회이고, 성당이고, 절이고, 사원이고, 확정하니까 지구고, 견우의 나라고, 견우의 나라를 확장하니까 지구고, 지구를 확장하니까 우주가 됐어요. 견우의 집이, 견우가 사는 집이. 그래서 하나님 견우의 몸을 갖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 성전. 그게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 견우와 또 한 사람 적재면이 동방천부에서 멀경, 먼 서울, 서방 규나라 서울에서 세계의 서울을 만들고 정복한 그곳에 고기가 바로 그 역적 제얼견을 죽여서 제얼견의 시체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얼음빙.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역적 제얼견을 불태워 죽여서 제얼견의 시체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한자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돼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미친놈이고 정통 한자를 배운 학교에서 교수한테 배운 사람들이 진짜 한자를 아는 사람들일까요? 책으로 두꺼운 책으로 막 상형 문자에서 했다고 가르치는 엉터리 논리적이지도 않고 문자 역사 연구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는데 근데 견우가 뭐 고기면은 견우의 아들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적재면은 메시아. 응? 이 고기를 하나님이 고기가 바로 거룩한 신전 성전 우주니까 견우의 아들 이 고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물바다로 만들고 천지창조 전쟁을 누가 했어요? 응? 물고기 적재면 했잖아요. 물고기. 응? 물은 바로 그물이잖아요. 그물. 희가 그고 물은 물바다니까 하나님 견우가 물바다로 만든데 물고기 적재면 천지창조했다. 물고기. 이게 네트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 전쟁을 팝송에 그대로 갖다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팝송 가사를 보면은 한국의 케이팝 가사도 그렇고 전부 다 천지창조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먼의 가펑클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이거죠. 워터가 물바다, 트러블드 누가 트러블 일으켰죠? 역적 제열견이. 오버 끝났죠.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죠. 이게 바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거. 오작교에서. 트러블드 역적 제열견이 트러블드 문제를 일으켰고 물바다를 만든 그곳에서 이게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있잖아 이거. 사이먼의 가펑클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정리를 해보면은 여행이라는 한자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자는 이게 여자,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견우가 동방천부의 왕 견우가 서방 견우로 다닐 행위, 그걸 여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그네 견우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견우가 근대. 아까 얘기했죠. 나가 나라의 나죠. 인대 잘린 나, 칼로 인대 잘린 나. 그리고 태양신 나가 됐죠. 결국에는 견우의 나라. 나도 견우고 라도 견우예요. 그래서 태양신 나의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걸 니을나로 해놓고 또는 가로치고 니은나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나가 라란 거예요. 나가 라라. 견우의 나라는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역적 제열견이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됐는데 다시 니을을 죽이고 니은 직녀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 나라에서 세계를 통일했다. 그게 바로 견우의 나라다. 그게 나고 그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에 그가 견우죠. 기역도 견우, 한일자도 견우니까. 그가 바로 견우네요. 근데 그 견우의 니은은 직녀고 이는 서양이니까 이게 직녀잖아요. 직녀. 그게 그네는 견우의 여자 각시 직녀죠. 그네. 그래서 이 그네는 뭐예요? 이게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딱 그네를 타면 어떻게 되죠? 이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네는. 그러니까 나그네는 이 직녀를 만나기 위해서, 직녀를 보기 위해서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견우가 나그네가 되는 거. 나그네. 한자에서. 그러니까 니을이 이응으로 바뀌죠. 동그라미 태양으로.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동그라미의 나라,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다. 견우가.
그게 바로 여자다. 여자. 직녀가 여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행 이렇게 안 하고 여행으로 바꿨죠. 이걸 죽였으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발음하죠. 이 씨를 우연히 씨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죠. 역적 제열기를 쓰는 거예요. 그놈들은 한자 사전에 역사를 숨기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 견우가 그래서 서방균하라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전지창조로 가는 방향, 동양에서 서양으로 간다. 모방, 방향, 삐침별 하나님 견우가 가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황제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옷, 의는 바로 인의예지. 인, 여기에서 의를 행하죠. 서양에서 의를. 그게 바로 정의죠. 정의. 바를 정. 역적 제열계를 죽여서 바르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그칠지. 하나님 견우가 그쳤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친다. 거기서 정사를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계를 통일하고 황제 옷을 입는 거죠. 황제 옷. 그게 나그네 견우잖아요. 나그네. 이런 걸 천재창조 역사를 모르고 단순하게 한자를 무식하게 외우니까 상형문자에서 진화했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어떻게 이 한자가 이게 해석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지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옷의 변자는 바로 백제왕, 견우가 백제왕이라고 그랬죠. 서방균할 물바다를 만들고 세계를 통일하고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천재를 지내기 위해서 몸가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아주 깨끗한 옷을 입는다. 여기 옷 나오잖아요. 옷. 나그네에도 옷이 나오고 백제왕 견우도 옷이 나오죠. 옷자락자, 스스로자, 놈자. 놈이 견우라고 했죠. 저자. 서방균하라를 가위로 잘라버렸죠. 가위가 바로 숫자 5. 오행의 중앙. 벨레자라고 써. 서방균하를 모두 베버리고. 그게 자르다. 가위가 돼갖고 자르다. 그래서 한국 사람만 고기를 구워 먹는데 바베큐를 해 먹는데 가위로 잘라요. 가위로. 한국 사람 가위를 쓴단 말이에요. 견우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칼은 적재면이니까 Y는 이게 동이족이죠. 동양의 한 가닥, 서양의 한 가닥, 세계를 통일한 숫자 1 하나님 견우죠. 처음아 견우죠. 칼은 적재면과 함께. 적재면이 바로 돼지고 해는 견우죠. 인류의 머리가 됐죠. 머리 두. 그리고 이 글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 글자를.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게 삐침별 또는 이렇게 하고 이건 뭐예요? 파인불이죠. 이 글자와 이 한자가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 이렇게 하면 성씨할 때 한일자 하나님 견우의 씨앗들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삐침별 하나 더 붙이고 파인별. 여기 지금 이 글자에서 이것만 빠진 거 이거. 파인 불만 빠졌죠. 불. 이거 다 같은 근원에서 나온 한자라는 거예요. 근원. 그리고 이걸 갖다고 또 이제 해석을 안 해놨어. 몰라서 안 해놨는지 문자 역사 연구는 금방 아는데. 그죠? 두이의 나라 서방주나라에서 물바다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재를 지나기 위해서 몸을 가지런히 한다. 전부 다 풀리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 동방천부의 왕 견우가 사는 그곳을 떠나서 객지에 다니는 일. 객, 손객자. 여기 있죠? 객. 원방각이 각이 견우라고 했죠. 견우. 각. 이게 적재면이 따라다니죠. 입구 서방균하를 정복하는데 그게 모난 나라니까 원방각이 각이.
이게 견우라고 했죠. 근데 적재면이 정복한 궁궐, 집면, 어? 면, 적재면이 정복한 집, 집면, 견우. 견우가 이게 객지, 서방 견우라가 지의 나라. 지의 나라로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자고 가죠. 여러 나라들을. 객지잖아요, 객지. 객지에 천지창조하러 가는 일. 다른 고장이나 다른 나라, 서방 주나라에 가는 일. 이게 여행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진짜 의미. 그래서 T는 땅이고 서방 주나라고 H는 동방천부다. 하늘천, 하늘이다. 이건 땅이다. 둘이 합치면 TH가 세계를 통일했다. 만물을 창조하면 띵이 된다. 응? 그 직녀가 땡큐 하는 거죠. 땡큐. 응? 견우가, 남편 견우가 직녀를 구해주고 자유의 여신으로 만들었으니까 땡큐. 응? TH 세계를 통일했다. 땡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한자 사전에 나그네를 갖다가 쫙 적어놨죠. 견우가. 응?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라. 한자 사전에 딱 적어놨다 내가. 응? 상형 문자에서 진화했다고 하는 거짓말 다 나중에 깨버려라. 응? 견우의 후손들 한민족은, 응? 여기 있잖아. 군대. 나그네가 군대잖아요. 군대. 천지창조하는 전쟁이잖아요. 응? 그죠? 그럼 이제 여행을 갖다가 여행이라는 한자를 그 영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영어로 하면은 트래블, 트래블링, 트립, 투어, journey, travel, formal journey, take a trip, go on a trip. 서방 주나라로 간다. 자, 전부 다 앞에 T가 붙어요. T. 서방 주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니까. 동방천부의 왕 견우가 T가 전부 다 앞에 붙죠. 그 조가 붙어요. 조가. 전이할 때. 조가 조선으로 만들었잖아. 그 나라에서. 이게 직녀의 나라. 이게 견우의 나라. 이게 선, 태양이니까. 응? 이 선이 바로 여기 선이 있죠. 선. 응?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는 태양신, 직녀는 달신. 견우는 십자가, 숫자 10. 한일자. 서방 주나라에서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이게 십자가잖아. 십자가. 둘이 합치니까. 크로스. 응? 두 번째 십자가, 직녀, 달신. 첫 번째 십자가, 태양신, 견우. 이게 조선의 조니까. 전이가 조선의 조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에? 이 조가 들어가잖아. 조가. 이게 불의 나라니까 근데 CHO로도 발음한다. 응? 그래서 초선. 무리, 견우의 무리가 이제 천지창조 전쟁으로 가죠. 어? 한 동아리. 대학교에 동아리 있죠? 동아리. 같은 뜻을 가지고 뭉친 한 동아리. 예? 그게 풍류도예요. 풍류도, 무리도 흘러간다. 물바다를 만들고, 깃발을 꽂기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풍신 견우가 벌레잖아요. 벌레. 견우가 벌레. 물리학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몰라요. 벌레가 왜 들어가 물리학에? 워몰. 하나님이니까 들어가죠. 구멍은 바로 역적 제얼견. 구멍혈. 웜은 견우. 한자에 들어가잖아요. 벌레회. 응? 벌레충.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중이 들어가잖아요. 가운데 중. 충성충도 들어가고.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엉터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자만 정확히 알으면은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세상을 바꾸는 문자 역사연구원처럼, 예? 세상을 바꾸는 별이 돼갖고 하나님 견우처럼 진짜를 찾아내면, 진리를 찾아내면, 예?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지도할 수가 있죠. 자제. 아들자. 견우의 아들 누구예요? 적재명이죠? 아우제 누구예요? 자, 활궁자가 견우라고 그랬죠. 숫자 1. 천지를 뚫은 땅에서 별이 됐다. 어떻게 하고? 역적 제얼견 구결자 하. 제얼견을 죽이고. 바로 적재면 적재. 자제. 견우의 자제. 천지 창조한 메시아. 적재면. 그걸 척추 등뼈가 나왔어. 나그네.
응? 견우가 아까 살이잖아. 살이 모여갖고 몸이 되죠. 몸기자. 살에서 쌀이 나왔다 그랬죠. 쌀. 그래서 견우는 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견우의 이 살을 갖다가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하죠. 몸에 어떤 척추가 필요하죠. 몸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척추가 딱, 응? 그러니까 하나님 견우의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개의 기둥이 있죠. 음양으로. 이 기둥을 뜻하는 기둥, 척추, 등뼈. 역적 제열기연이 견우 직녀와 등졌어. 역적 제열기연을 죽이고 등뼈, 뼈를 세웠죠. 기둥을. 지구에 뼈를 세워갖고 기둥을 세워갖고 견우의 견우의 살들이 견우의 자식들이니까 이 살들을 갖다가 지탱해 준다. 이게 고기잖아요. 고기. 아까 고기 설명드렸잖아요. 고기. 에? 하나님 견우로부터 견우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전부 다 견우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네 명의 신하고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견우, 직녀, 적재면, 제을견 네 명의 신만 나르면은 만물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만물. 그러니까 이게 뼈는 벼에서 나왔죠. 벼를 세게 하니까 뼈가 됐죠. 벼가 화, 불화, 불이 태양이다. 생명나무가 비친 별이 됐다. 이 벼가 그래서 역사에서 이 벼자가 두 개나 들어간다. 말은 적재면이잖아요. 말. 이게 뼈 글자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건 뭐예요? 동방천부에서 멀경이죠. 기역은 견우라고 했죠. 기역을 180도 뒤집으면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견우가 다 죽인 거죠. 적재면 디귿이죠. 디귿을 반대로 쓰면 어떻게 해요? 적재면 다 죽인다. 돼지머리 개 제사 지낸다. 견우가 죽인다. 서방춘을 물바다로 덮고 덮을며 그리고 직녀를 달신으로 세웠다. 그리고 인류의 뼈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견우의 자식들이 성골이 되고 진골이 됐다. 이게 뼈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죠. 자, 근데 이 나그네가 이 길을 갔죠. 천지창조로 가는 길도 길로. 그래서 이 도를 닦는다. 그럼 천지창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산에 가갖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방바닥에 처박혀갖고 아무리 깨달아도 한자를 문자 역사 연구원처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면은 도루함이 타물어돼요. 길도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죠. 인류의 머리수 견우가 인대가 잘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쉬엄쉬엄 가서 도착한다. 쉬엄쉬엄 갈 착. 인대가 잘려서 인류의 머리수 견우가 직녀를 눈목 전시하나로 만들었죠. 미친 별 견우가 스스로 존재하는데 스스로자 자유의 여신으로 만들었죠. 이게 전부 다 견우란 말이야. 이게 인류의 머리.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견우가 그게 바로 나그네 견우잖아요. 나그네. 예? 아니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한자의 의미도 못 푸는 사람들이 한자를 알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지도층들 국회의원들이나 대학교 교수들 올해의 한자가 그렇게 안 좋다며 한글만 좋다며 그러면서 올해의 한자하고 딱 한자로 딱 사자성어를 가르치고 국회의원들도 유식한 척 하려면 한자를 써가지고 한자 속에 진짜 고차원의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한자를 제대로 모르고 모르고 쓰는 게 문제죠. 에? 여기 있잖아요. 땅의 이름. 땅지, 서방 주나라. 그 나라에서 천지창조했죠. 괴는 뭐예요? 괴. 이건 뭐예요? 이거 전복. 점이 견우라고 했잖아요. 직녀한테 복을 갖다 주는. 입구의 나라 서방 주나라를 점령한다. 점치다. 점령하는 게 점치는 거예요. 점령하는 게. 예? 그게 이게 홀규자니까 이게 홀규가 바로 이렇게 하면 별규. 별이 됐죠, 견우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견우가 별규. 어디에서? 서방 주나라에서. 고을 이름 규. 이게 서방 주나라 할 때 규자잖아요. 예? 서방 주나라에서 세계를 통일했다. 오행의 토.
세계를 반으로 나누니까 토 두 개로 쪼개진다. 동양의 토, 서양의 토. 그게 괴란 말이에요. 괴. 팔괴. 동서남북 사방을 갖고 만든 게 사괴. 간방을 둬가지고 8개로 만든 게 팔괴. 그게 바로 조선 팔도. 이렇게 전 세계 역사가 진리가 쉽게 풀어지는데 한자를 모르면서 문자 역사 연구를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제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재를 지낸다. 나그네가 뭐 제사하고 뭔 관련이 있어? 예? 조선 나오죠. 조선. 여기 조선. 조선 다 설명했잖아요. 여기 조선. 전이의 조. 예? 조선. 조선에 군대가 나오잖아요. 군대. 천지창조 전쟁. 나그네하고 전쟁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여행하는데 여행이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여행이 전쟁, 게임, 경기, 올림픽 경기.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는 오륜기가 있다. 오자 수. 이 오자가 나오자잖아요. 나 견우. 나도자는 적재면. 견우와 적재면이 오행의 중앙 숫자 5. 5의 음양 숫자 10. 5와 10 중앙에 있다. 그게 오륜기다. 하나, 둘, 셋, 넷, 5개. 한자에서 이렇게 5가 중요하다. 예? 숫자 말씀드렸죠. 숫자. 정신의 최고수. 물질의 최고수는 10이고 10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태양이 되니까 9. 물질의 최고수 9가. 지구에서 최고수는 9가 된다. 1에서 5는 정신의 수. 6에서 10은 물질의 수. 정신의 최고수 5. 그래서 이 5의 자리에서 견우가 깨달을 5. 모든 걸 깨달았죠. 그게 올림픽에 이게 5개. 동그라미 태양. 5는 이게 숫자 5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5. 이런 고차원의 철학을 알아야 올림픽의 오륜기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함께 다 같이 동양과 서양이 이제 투게더. 미국이 와갖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딱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동양과 서양이 화합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맨날 돈 내놔라 그러잖아요. 미국이 방위비 돈 내놔라. 다른 나라들 전부 다 관세 10%, 15%, 25% 그러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자기만 잘 산다 이거죠. 미국만 잘 살아. 욕심꾸러기가 됐어요. 요즘 미국이. 객지 생활하다 동방천부의 견우가 손님이 돼갖고 손이 돼갖고 서방 견우라 땅에서 객지살이 하죠. 직녀와 같이 살으니까 도로에 길로자에 그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원방각이 각이 견우다. 발은 하나님 견우의 손과 발이 적재면이다. 인류의 머리는 견우고 그래서 이게 도로라고 하는 한자가 만들어진다. 여행하는 게 전쟁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자생하다. 직녀가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유의 여신이 됐죠. 예? 자생하잖아 이제 직녀 혼자. 견우가 이제 자유롭게 풀어줬으니까. 천지창조 일을 벌려놓다. 진열하다. 신라. 새로운 태양신나. 이게 바로 벌릴라. 천지창조 일을 벌릴라. 비단나. 전 세계를 금수강산으로 설계하는데 비단처럼 아름답게 비단나. 어디에서? 실의 나라에서 새의 나라로 만들고 새추자. 새추자는 하나님 견우가 거주하는 그 궁궐에서 직녀가 갇혀있는 그물에 걸려서 망해서 갇혀있는 그 나라에서 태양신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무리도자, 풍류도의 무리도자를 보니까 도가 바로 길도다. 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견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천지창조 전쟁하는 걸 여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리도 그래서 조선의 조의 나라가 나라 이름 조죠. 조씨죠. 서방 견우를 찌를 조. 전쟁이잖아. 찌른다는 건. 이 글자를 중국에서 간찬자로 이렇게 써요.
이 간차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직렬을 달신으로 만들었는데 서방균화를 작게 만들었죠. 응? 실사의 나라가 작을 쏘니까. 그리고 견우의 진리를 모방하니까 초상화, 닮을초. 견우의 닮은 나라. 물바다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사라지게 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이 벨레자, 숫자 5다. 가위다. 한가위. 한국의 가위, 추석. 그래서 견우가 가위로 잘라버린다. 역적 제열견의 세력들을. 서방균화를 자른다. 벨레. 이게 숫자 5다. 숫자 5. 우행의 중앙. 올림픽 경기의 오륜기다. 오륜기. 응? 한자에서 숫자 5를 모르면은 한자를 안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문자 역사 연구원의 주장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